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7월 15일 시장 깨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아주 장중 내내 좀 혼조세 보이다가 막판에 좀 반등하고 있고, 장이 마감하면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뭐 가장 큰 이슈가 트럼프가 이제 피습을 당했죠. 그래서 일단 큰 좀 충격이 있었는데, 뭐 증시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트럼프 수혜주들이 오늘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미국의 마감 시황하고 트럼프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트럼프 공약 사항하고 요거 한번 또 자료 좀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또 테슬라를 현대차가 추격하고 있다. 전기차 점유율 2위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이 중국 투자 줄이고 한국 늘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진영에 기부했다. 사실 이게 피습 당하기 전에 이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로 갑자기 이제 어제죠. 예, 어제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트럼프 이제 피습 소식이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영국 노동당으로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됐죠. 보수당에서 14년 만인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국은행 런던 사무소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이제 우리나라 경제, 글로벌 경제까지 상황 평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미래에셋의 주간 이익 동향 오늘도 말씀드리고, 그다음 기업으로는 세아베스텔 지주, 동아에스티, 데이브시스터즈, 금호석유, APR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석유와 관련된 두 개 여기 윤재성 연구원님, 또 하이투자의 전유진 연구원님 매주 자료 쓰시거든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선 얘기고, 엔터주, 참 엔터주 힘들죠. 근데 실적이 결국 돌아서야 된대요. 좋아지면 이제 그런 내용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지난 주말 아주 좋았고요. 다우, 나스닥, S&P 모두 다 올랐습니다. 환율은 좀 반등했고, 야간 선물 올랐고요. 달러는 좀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이제 좀 하락했고,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 기술주가 급락했다가 반발 매수로 올라왔는데, 일단 물가가 또 안정감을 찾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만 보면 올랐거든요. 전월 대비 0.2, 예상이 0.1이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도 올랐어요. 예상이 2.3인데 2.6. 지난달보다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 뺀 근원 물가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금리가 낮아진 건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라 그러죠. 이게 이제 월말에 발표되는데, 이 물가가 사실 연준이 생각하는 이제 지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생산자 물가가 영향을 줘요. 근데 봤더니 그 중에 일부 영향을 주는 품목이 의사진료비, 항공료, 포트폴리오 자문해주는 서비스, 이런 가격들이 있거든요. 요게 물가에 들어가요. 근데 요게 PC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다 예상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이번 월말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하향 조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BOA가 0.21% 원래 예상을 했는데 0.17. 그러니까 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는데 금리가 떨어졌는지 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오히려 더 하향 조정이 됐고, 그리고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거의 95%예요. 그냥 거의 100% 9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런 이제 지표들을 보고, 왜 9월까지 기다리냐? 이제 마치 여기는 지금 당장 해라. 뭐 기다릴 이유가 뭐 있냐? 예, 더 미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올해 3번 인하할 확률도 50%를 넘었고요.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1년 후에 이제 물가 전망인데 그것도 다 낮아졌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도 좋지가 않고. 예.
그래서 일단 미국은 확실히 물가가 꺾였다. 물가가 꺾이면서 금리 인하는 뭐 거의 확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징주로는 이제 빅테크가 속한 커뮤니케이션 업종 여기만 빼고 다 올랐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근데 실적 시즌 시작이 됐는데 시티그룹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시티그룹이나 JP모건 이런 쪽 실적들, 웰스파고 다 그 대형 금융사인데 주가 다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예상보단 좋았는데 충당금 이제 증가 우려가 있고 본업에서 이익이 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뭐 JP모건이나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좀 일회성 이익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 출발은 사실 이제 금융주가 스타트를 끊었는데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러나 그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연결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들이 또 만회를 해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 연기로 급락했다가 다시 3%. 근데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 8월 8일 날 아직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안 해요. 연기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언론 보도만 있어서 좀 더 봐야 되겠고, 리비안이나 이런 이제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퀀텀스케이프, 폭스바겐 파워코, 요게 이제 폭스바겐의 배터리 회사인데 여기랑 이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이제 양산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주가가 이틀 연속 폭등을 했어요. 30%, 16%. 그러니까 한 50%가 올라버렸죠. 이틀 만에. 연간 100만 대 전기 자동차 이제 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고, GM과 포드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 전기차 랠리 속에 반도체도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근데 빅테크는 좀 안 좋았어요. 뭐 애플은 올랐지만 메타라든가 다른 빅테크는 좀 부진했고, 태양광 회사들은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다만 이건 금요일이고 이제 트럼프 피습 때문에 시간에 의해서는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의 태양광도 당일까지는 그 금요일까지는 올랐다. 주택주들도 이제 금리 하락 때문에 좀 반등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가 트럼프 피습인데,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이 증가했고 65% 이상으로 올라왔고, 트럼프 2.0이라 그러죠. 근데 과거 레이건 대통령도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 재선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다 이겼어요. 한 개 주 빼고는 전 모든 주에서 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에서 다 이겨버렸다고. 그 정도로 이게 영향을 줘요, 사실. 예. 그 트럼프는 지금 관세 부과에 적극적인데,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JP모건 분석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60%, 전 세계 모든 제품의 10% 이렇게 각각 관세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1.1%씩 올라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물가가 2% 가까이 올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좋죠. 저 관세 부과를 저렇게 시행을 해버리면 물가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금리가 그럼 쉽게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참 트럼프의 저 관세 부과는 가장 큰 좀 증시의 악재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은 상관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야 뭐 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막 이런 거니까 영향 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도 영향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는 조금 이제 불편한 이슈인데, 어쨌든 트럼프 2.0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인데요. 뭐 골드만삭스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고요. 파웰 의장 인터뷰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 연준 베이지복 내일이 이게 중요하죠. ASML 수요일 날, 예, 요거 좀 중요합니다. 반대 체코 원전 수주 여부가 19일, 17일 정도 결정될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은데 언론 보도는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금리 결정, 이 매파 중에 매주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금리 인상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걸 거둘지 지켜보시고, 역시 TSMC 실적 발표 중요하고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그 공약과 관련해서 한번 한번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사실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예. 그죠? 이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근데 이제 그 대선 TV 토론하고 나서 거의 뭐 트럼프가 압승을 했는데, 이번에 그냥 피습 사건까지 이렇게 터가지고 마치 막 영웅인 것처럼 저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또 티셔츠 새겨가지고 미국에선 판매도 하고 있대요.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 일론 머스크가 나는 트럼프 대통령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 빌 에크먼, 일론 머스크 이런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로 확실히
이제 자리를 잡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저런 걸 하다 보니까 원래 피해주잖아요. 전기차니까. 근데 수혜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좀 막 시간의 거래에서 막 급등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트럼프 2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런 거니까 트럼프 2.0으로 바뀌면 뭐가 바뀌느냐? 일단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되고요. 세금은 깎습니다. 15%까지 인하할 예정이고 물론 이제 이거 민주당 반발도 있어서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감세 쪽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은 규제를 완화해요. 그러니까 은행들 막 투자 막 맘대로 하고 이런 것들 볼코를 위해서 막혀 있는데 이런 것도 완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달러는 약세를 선호해요. 트럼프는. 그리고 외교는 기본적으로 무개입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대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트럼프가 되면 이제 아마 그 얘기 나오겠죠. 주한미군 빼겠다. 예. 그러니까 방위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나토한테도 방위비 더 올려라. 언제까지 우리 미국이 너네들 지켜주겠냐. 그리고 그동안 지켜준 거 대가 내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방위비가 올라가겠죠. 이 부분은 방산주한테 호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종전선언할 것 같아요. 추진. 아마 푸틴도 만나러 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방산주에는 좀 악재죠. 그러니까 좀 섞여 있죠, 사실은. 그리고 미국 군대 재건을 더 강하게 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동 쪽에는 미국이 좀 발을 이제 중동과의 관계가 좀 애매한데 미국이 어쨌든 사우디하고 관계가 또 개선되면 미국 무기가 그걸로 또 들어가니까 이건 또 방산주한테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방산주는요 좀 섞여 있어요. 오늘 주가 급등했지만 이게 무조건 호재라고 보긴 좀 어렵죠. 예. 근데 어쨌든 요런 이제 외교적인 부분이 있고 에너지 정책은 너무 명확하죠. 뭐 이거야 뭐 신재생 안 좋고 전통 좋고 전통 에너지.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 바로 탈퇴할 것 같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정하거나 폐기하려고 하고 전기차 의무 판매 법안 폐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전은 더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전은 수혜주예요, 사실. 미국에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 활성화. 바이든 대통령 시기엔 좀 이게 규제가 있었는데 이거 풀어버리겠다. 요거는 누구한테 호재죠? 조선업종한테 호재죠. 그리고 통상 이제 관련해선 중국 규제 강화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하고 비중국산 10% 보편 관세. 중국산 주요 제품 단계적 수입 중단. 그리고 이민 규제도 있죠.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정책이 이게 뭐 무조건 수혜받는데 이거보다도 조선 제약바이오, 이제 제약바이오 규제도 완화하고 시장도 개방할 것 같고요. 완전 또 LNG 종합상사는 화석연료 기반이죠. 뭐 석탄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 하니까 종합상사한테 유리하고 그다음에 굴삭기 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추진하면 그래서 오늘 굴삭기주도 급등했죠. 네, 재건수혜죠. 금융, 우주항공 이쪽 관련된 업종들은 일단은 트럼프 입점령 시대에 좀 그래도 좀 위에 있는 업종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건 그때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알려드렸죠. 올해 이제 하반기 전망하면서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 수익률이요 IT가 제일 좋았고 제약, 화학, 반도체, 금융 이런 그 업종들의 수익률이 좋았는데 어쨌든 꼭 뭐 이게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또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저도 이제 주요 업종도 이렇게 분석해봤지만 대부분 다 트럼프가 되는 게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예, 그나마 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방사는 되게 헷갈립니다. 저도 방사는 나토나 이런 쪽에 대한 이제 방위비 분담 증가는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니까 이건 되게 큰 호재거든요. 근데 중동, 미국이 중동 무기 수출 재개하면 우리하고 경쟁해야 돼요. 우리가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분 좀 불편하고, 예. 그리고 자국 기업만 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긴 더더욱 어렵고. 그죠? 근데 이제 방위비 분담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또 이걸 올려야 되잖아요. 방위비를. 그러면은 이건 또 호재죠. 무기 지출비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산업연구원 자료에는 방산주를 좀 피해주로 분류를 했어요. 좀 안 좋다. 근데 또 뉴스나 이런 오늘 또 주가 움직임 보면 오히려 수혜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다른 거는 좀 명확한데 이게 좀 제일 헷갈려요. 저도 방사는 수혜도 맞고 피해도 맞는데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주가 올라갔지만 조금 경계는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트럼프가 되면 좋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장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 영향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확실히 바이오 쪽이
이쪽에선 좀 또 명확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피곤하죠. 불확실성이 좀 많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제일 저는 이제 리스크가 요거예요. 요거 관세 부과하는 거. 우리가 지금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데 이거를 우린 또 한미 FTA 체결국이니까 이걸 어떻게 잘 풀어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좋죠. 좋은데 다른 거보다도 요게 좀 걱정이죠.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은 좋죠. 미국 우선주의요. 완전히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거죠. 미국 공장 짓고 그럼 법인세 깎아주겠다. 약간 이런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한테는 뭐 불리하지 않은 그런 좀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쨌든 좋은 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추격을 하는, 그러니까 현대차가 추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분기에 전기차 미국 점유율이 11.2나 나왔대요. 그러니까 현대차 참 잘하고 있고 4분기에 조지아주 공장 가동도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주가 낫죠. 그 밸류업 연착륙 기대 블랙록이 세계 최대 9조 달러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데 한국 증시 투자하려고 국내 6개 자산운용사가 접촉했다는 보도예요. 근데 지금 이 블랙록이 4개 정도 우리나라 투자하거든요. 2조 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2조를 샀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역대급 매수인데 여기에 블랙록까지 들어오면 한국. 근데 밸류업을 얼마나 해주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밸류업 하려면 밸류업 너무 취지 좋잖아요. 좋은데 두산 제가 한번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그건 아니죠. 두산그룹이 그렇게 하는 건. 두산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주가 올라가서 기분 좋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두산 바켓과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사실 주주 가치가 떨어져요. 어쨌든 그잖아요. 특히 두산 바켓도 알짜 회사인데 이거를 두산 로보틱스 적자 회사 밑으로 붙어버리니까 참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두산 그 뭐죠? 로보틱스 주식으로 나눠주니까 바꿔주니까 올라가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요일 종가 기준 있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오늘 말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두산 그 로보틱스 로 교환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주주분들이 두산 바켓으로 그렇게 그 주가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선 두산 바켓이 당시에 53,000원이었죠. 두산 로보틱스가 10만 원이죠. 근데 이제 그 두산 바켓 한 주당 0.63주를 주니까 그거 계산해 보니까 6만 원 좀 넘어요. 6만 원 넘게 두산 바켓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3,000원짜리 두산 바켓을 6만 원 넘게 바꿔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걸 보면은 두산 바켓 주주들한테도 이익은 맞아요. 당시에는. 내가 이걸 넘겨주면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더 가치가 올라간 거 맞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주가 올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그렇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죠? 오늘 또 두산 바켓 주가 급락해 버렸잖아요. 아니 1년에 막 1조 3천억 버는 회사인데 그럼 누구한테 좋은 거죠? 대주주한테 좋죠. 두산 대주주한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대주주가 13% 지배하는 두산 바켓을 이번에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자회사로 두면 42%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 대주주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니까 하는데 무슨 밸류업이냐 이거죠. 밸류업 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업들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법 개정을 하면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상법 개정도 반드시 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이번에 또 정부도 하려다가 일단 좀 접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고 기존의 그런 잘못된 관해 소액 주주분들이 피해받는 거 이거를 깨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데 번번이 막혀요. 가다가 막히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이렇게 밸류업이 되고 주주들한테 유리한 구도가 갖춰진 다음에 금투세를 해야죠. 하더라도 그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안 갖추셨는데 세금만 내라 그러면 누가 그걸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세금 내라고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세금 내라. 돈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 환경 만들겠다. 아 그러면은 그래 뭐 세금 있는 곳 그러니까 소득 있는 게 세금 내겠다.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환경도 전혀 없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고 하니 다 미국으로 떠나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업을 먼저 하고 예. 우리도 미국처럼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주주환원 해주고 그렇게 되면 된 다음에 그리고 금투세를 고려하는 게 순서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순서. 예. 또 제가 또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예. 블랙록 얘기하다가 좀 딴 길로 샜는데 어쨌든 블랙록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예. 긍정적이죠. 네.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진영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내용은 명확하진 않은데 아메리카팩이라는 단체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무제한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고 하는데 머스크는 X에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미국 대통령 후보 중 누구에도 돈을 기부하지 않을 거야. 그거를 예전에 올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예. 근데 지금 이제 했을지는 모르죠. 어쨌든 지금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스까지 당해서 지지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자문 맡길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그 트럼프가 전기차 되게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일론 머스크 막 띄워주잖아요. 나는 전기차 열렬한 팬이다. 저는 일론의 팬입니다. 일론의 팬입니다. 도대체 뭐가 진심인 거예요? 예. 그는 테슬라, 나는 사이버 트럭의 열렬한 팬이라고 직접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전기차 공약은 별로 안 좋은데 전기차는 또 좋아한답니다. 네, 참 뭐가 맞는지 참 헷갈리는 거죠. 자, 영국 노동당 신정부의 주요 이슈별 예상 정책 방향인데 노동당이 압승을 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럽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어요. 14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이제 영국 국민들이 어쨌든 이 보수당 하에서 살아봤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바꾸자. 예. 그래서 노동당으로 이제 바꿨고 주요 이슈는 경제 성장 잠정력을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이민자 관리하고 건강보험 개선해서 재정 좀 더 확보를 하고 국가 안보 강화하고 건전 재정 유지하겠다. 이건 다 누가 봐도 유럽이 좋을 만한 이슈죠. 예. 이렇게 이건 뭐 너무 이게 이상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재정도 좀 건전하게 하면서 경제 성장도 올리겠다. 이게 좀 쉽진 않죠. 예. 그래서 투자 부진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좀 예상하고 있고 브렉시트 했잖아요. 그래서 교역량에 손실 봤는데 그래서 EU랑 관계 개선 보세요.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EU랑 관계 좀 개선시키겠다. 그리고 내셔널 웰스 펀드 조성한대요. 이게 뭐냐면 국부 펀드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영국 경제를 좀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탄소 포집이나 그린 수소, 친환경 정책도 들어가요. 이번에 영국 노동당 당선된 거는 친환경주한테는 좀 호재예요, 사실. EU랑 복귀하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영국이 또 미국과 협상해서 관계 개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안보, 이건 또 방산주의 호재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나토 전체 국가 국방비 68%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두 번째로 지출 많은 국가인 독일보다 10배 쓰는데 이게 국방비 지출 2% 올리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상당수 미달하는데 어쨌든 지금 영국도 지금 GDP 대비 2.3인데 2.5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노동당은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보수당도 올리는데 좀 느리는데 노동당은 빨리 올려버리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당 정부의 집권은 영국과 유럽에 일단 긍정적이고 그래서 지금 파운드화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예, 그 기대감으로 미국과 관계 개선도 기대되고 국방비 지출도 지속 증가할 것 같고 유럽 리스크는 일단 한 축 영국 쪽은 좀 완화됐고 이제 프랑스만 조금 더 안정화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이제 경제 상황 평가인데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물가는 일단 둔화 추세고 유럽 중앙은행도 일부 중앙은행이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성장은 여전해요. 그건 둔화는 되는데 AI 투자 이런 걸로 굉장히 안정적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정책 기준 바꾸고요. 금리 인하하겠다는 거. 유럽도 완만하게 회복. 중국도 4%대 후반. 근데 오늘 이제 2분기 GDP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또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국도 좀 양호하지 않겠냐. 서비스업 경기는 양호하고 제조업 경기도 이제 AI 관련 투자로 좀 회복될 걸로 보고 있고 세계 교역도 회복된다. 다만 이제 무역 갈등은 좀 부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는 좋게 평가를 해줬고 국내 경기는 수출은 좋은데 내수는 안 좋아요. 내수는 회복 지연. 이게 명확하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양호한 수출 흐름. 근데 가계 소득이 좀 개선돼서 내수도 좀 개선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 갈려요. 어떤 데는 내수 여전히 안 좋을 거다. 개선될 거다. 근데 지금 최근에 부동산 가격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 떨어지면요. 실질 소득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통 수출이 잘 되면 내수도 살아났어요. 과거에. 농산물 가격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시기의 문제인데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근데 이제 다만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벌 때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수 회복이 좀 생각보다 지연되는 거죠. 속도가.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일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수도 좋아는 질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흐름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수출은 여전히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슈 좀 몇 개 살펴봤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오늘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아베스틸 지주 철강회사죠. 일단 2분기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전망들도 있었는데 일단 박현웅 연구원님은 기대보단 잘 나올 것 같아요. 한 12% 정도 좀 잘 나올 것 같고 다만 전년도에 비교하면 마이너스 40이고 전분기 1분기보단 133%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회성 요인은 해소되고 고철 가격이 약세 보이니까 저게 원재료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진 이익률은 좀 올라갈 것 같고 3분기는 좀 보통 비수기라서 2분기보다는 좀 실적이 둔화되지만 그러나 4분기까지 합쳐서 영업이익은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7% 증가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요거죠. 세아창원 특수강이 요게 이제 우주항공 있죠. 저기 뭐 발사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합금. 이게 이제 세아베스텔 지주가 자꾸 예전부터 루머 나왔던 게 저 특수합금을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자회사가 미국에 직접 시장 진출한다. 이거 공시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예. 그래서 그때 미국 특수합금 소재 시장 직접 진출한 공시가 나왔어요. 세아 창원 특수광이. 그래서 요게 과연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물량인지는 뭐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우주항공 쪽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아직 개화 단계는 아니지만 뭐 그 원전이라든가 항공 소재 이런 쪽으로 예, 좀 그 개선되는 좀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꽤 높아요. 5% 후반이니까. 그래서 가치주로도 꼭 뭐 우주항공이 아니더라도 지금 주가에서는 가치주 투자로도 뭐 괜찮은 거죠. 왜 배당을 주니까요. 자, 동아ST는 두 군데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다올투자 이지수 임도영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올렸고요. 일단 전문의약품 매출이 확대되고 바카스 수출이 좀 증가해서 실적 좋을 거라고 합니다. 하반기도 실적 좋을 것 같다. 연간 실적 추정치로 올려버렸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유럽과 미국에서 품목 허가 획득 및 출시를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형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런 이제 임상 데이터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모멘텀도 있는 거죠, 약간. 그리고 허혜민 연구원님은 목표 주가를 올렸고 역시 이익이에요. 둘 다 공통된 의견은 뭐죠? 아, 이익 괜찮구나.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이 좀 매출은 감소했지만 주력 제품이 그러니까 그로트로핀인데 이름이 성장 호르몬 있죠. 요게 30% 성장하면서 상승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임상 모멘텀도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연말 이상의 발표 예상돼. 이게 지방간 치료제죠. 예. 비알코올성 뭐 지방간 예. 치료제. 요게 연말에 임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게 비만 치료제는 내년 1분기에 일상
데이터 공개될 예정이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스텔라라 시밀러. 요게 유럽과 미국 승인을 여기서는 4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승인이 떨어지면 올해 연말엔 유럽, 내년 5월에는 이제 내년 2월에 미국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ST는 올해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는 신약 모멘텀을 기대하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은 실적도 좋아요. 예, 실적까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제약바이오도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금리가 인하될 거고요. 거의 확실하죠. 거기에 지금 그 지난주에 HK 이노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실적 좋다는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유한양행 또 동아ST 이런 기업들 보면은 실적도 좋지만 결국엔 그 신약 모멘텀까지 내년까지 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들도 좀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 시스터즈가 신한투자의 강석호 고정 참 어렵죠. 이 게임주들 이 강석호 연구원님도 굉장히 그때 아주 좋은 보고서를 내주셨는데 주가가 한번 이제 신작 발표하고 급등했다 다시 다 빠져버렸죠. 그만큼 힘들어요. 이 실적 추정하기도 너무 어렵고 근데 일단 최근에 빠진 거는 컴투스가 지분을 좀 팔았어요. 그게 있었고 그러나 실적은 좀 괜찮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쿠키런 킹덤 3주년 업데이트 효과는 없어지지만 쿠키런 그 오리진 저도 옛날에 쿠키런 이제 이거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그거죠. 이렇게 쿠키 캐릭터가 막 뛰어가서 점프하고 저도 정말 한참 했거든요.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땐 저도 이제 모바일 게임 처음 나왔을 때는 여러 개 해봤는데 이제 뭐 그 후로는 뭐 좀 별로 이렇게 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때 옛날에 한참 초창기에 그 쿠키런 처음 나왔을 때 많이 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어쨌든 쿠키런 오리지널이 또 매출 역주행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다음 쿠키런 이번에 모험의 탑이 나왔죠. 그래서 9일 만에 100억 원. 굉장히 높은 매출이죠. 거의 하루에 10억씩 번 거니까. 그리고 거의 마케팅도 잘 안 했대요. 그래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쿠키런이라는 이 IP가 있죠.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임주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IP가 있어야 돼요. NC를 욕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NC가 장점은 리니지라는 IP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지만 그리고 쿠키런 그 다음에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요런 이제 IP가 있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7월 17일 날 이제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인도 출시합니다. 쿠키런이 크래프톤이 배급을 해주고요. 그래서 오버행 뭐 컴투스 지분 매각한 것도 좀 반영됐고 본업 수익관 뛰어나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근데 전 다른 거보다도 뭐 매출이 앞으로 어떻게 늘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쿠키런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IP를. 요걸 가지고 잘 좀 회사가 스케일링 업이라 그러죠. 잘 좀 계속해서 빌드업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쿠키런 관련 매출 꾸준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호석유는 키움의 정경영군요. 요새 금호석유는 대부분 긍정적인 얘기들 많죠. 그래서 물론 뭐 아직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 분도 계시겠지만 중립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대부분 좋게 지금 추정치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좋을 것 같고 핵심은 합성 고무입니다. MB 라텍스 이쪽 장갑 수요가 좀 늘면서 라텍스 그 수출량이 증가하는 것 같고요. 교체용 타이어 쪽도 원재료 가격은 최근에 올랐지만 기존에 사놓은 거는 가격이 안정화돼서 2분기 실적에는 좀 좋게 작용할 것 같고 합성 수지가 보통 플라스틱 원료예요. 근데 ABS 저게 들어가는데 저게 가전이나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구원신으로 그 소비 부양했죠. 요게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또 페놀, 제인, EPDM 이런 쪽도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놀 사업부가 되게 안 좋았는데 일단 2분기에 지금 이제 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돌아선 거예요. 턴어라운드 했고 EPDM은 뭐냐면은 고기능성 합성 고무인데 주로 자동차 부품에 사용돼요. 자동차 범퍼 같은 데 있죠. 세탁기 튜브 고무 이런 데 들어가는데 이것도 영업이익률이 12%나 나올 거라고 합니다.
교체용 타이어 수요 개선, 라텍스 가격 개선 이런 것들 다 긍정적이고, 그래서 사이클 산업에서 이런 저점 통과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뭐 PE를 올리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 기대주죠. 상반기에 자사주 9.2% 소가, 또 500억의 자사주 추가 매입, 그리고 부채 비율도 낮고, 예. 그러니까 석유화학 내에선 굉장히 단단한 기업 중에 하나죠. 이 롯데정밀화학하고 금호석유는 확실히 재무구조가 좋아요. 예. 그건 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좀 기대를 꾸준히, 좀 최근에 주가 올랐지만 조금 더 위가 열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요즘에 APR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참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이게 아이브 리서치에서는 달달한 줍줍기회다.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10년 연속 성장 중이고, 홈뷰티 연평균 35% 성장하고 있고, 국내 1위죠. 그리고 자사몰 내 재구매율은 매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300만 명에서 작년에 50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출 절반이 자사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 부담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디바이스랑 홈뷰티 기기를 사용할 때 이거를 이제 앱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미국 같은 데 자체 유통망을 만들어서 진출했고, 해외 비중이 40%고요. 미국이 제일 많고, 미국 성장이 10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효과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면서 홈뷰티 시장의 개척자로 성장을 하고 있고, 자체 연구소, 자체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특허도 많이 비용도 절감하고,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죠. 직접 하는 거니까. 현재 생산 능력은 340만 대에서 800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화장품 시장은 제조 역량이 뛰어난 회사들이 많지만, 홈뷰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갖추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높은 점수를 줄 필요 있는데, 다만 2분기 실적 때문에 우려, 지금 아직 발표 안 했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2분기 실적 좀 기대 이하일 거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런 좋은 기업의 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빠지면 줍줍 기회다, 오히려 이런 내용이고, 내년이 확실히 더 좋은 게, 내년에 이제 증설로 매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3분기에는 또 20% 정도 증설 효과가 3분기부터는 더 반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신제품이 또 나와요. 이게 그 초음파죠. 초음파로 하는 이 신제품은 그 바로 그 이렇게 만약에 시술을 했을 때 집에서 그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더 매출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실적 우려로 중장기 성장주가 좀 급락을 했는데 기회라고 저도 좀 보고 있고, 다만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8월 말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은 찾아보니까 8월 2일로 예상은 돼 있는데, 한번 이건 확인해 보세요. 아직은 이게 그 공시로는 뜬 게 아니라서 8월 2일 날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예상하고 있고, 이게 더 중요해요. 보호예수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8월 2일 날 나올 2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바닥이어야 돼요, 실적이. 그럼 3분기부터 돌아서거든요. 그럼 주가 올라가겠죠. 근데 3분기도 안 좋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오래 지연됩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나올 실적을 봐야 되겠고, 하이투자의 전유진 연구원님은 이제 석유화 2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크게 상회할 걸로 예상되는 업체는 금호석유, 효성첨단소재, 효성TNC다. 뭐 금호석유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효성첨단소재도 타이어 코드 물량 증가 이런 걸로 좋을 것 같고, 다만 주력 중에 하나인 탄소섬유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중국 신규 고장 가동 때문에, 비용 때문에 이익률은 좀 크게 못 낼 것 같고, 효성 TNC는 기대치를 좀 넘을 것 같고요. 유니드는 기대치 부합,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하나솔루션은 그냥 일단 적자폭은 많이 줄어들 걸로, 뭐 이것도 그래서 일단 좀 실적은 긍정적이지 않겠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증권의 윤재성 신홍주 연구원이 오늘 KCC 얘기한 거예요. 노르웨이의 엘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실리콘 만드는 회사입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12%. 흑자전환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올해 설비 투자 축소될 예정이고, 실록산, 이게 이제 실리콘 만드는 원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여기에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데, 중국 공장이 증설하죠. 프랑스가 8만 톤에서 10만 톤. 엘캠의 24년 총 증설 규모 요렇게 더하니까 14만 톤인데,
글로벌 전체 생산의 3% 정도, 그러니까 3% 정도 증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 실론산 생산 능력은 그 23년, 이게 아마 전체 시장을 얘기하겠죠. 22%나 이제 작년에 증가했는데 올해까진 그래서 중국의 실록산 이 원재료는 공급 강의 영향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증설이 아예 없대요. 거의 25, 26. 그럼 내년 보면 중국으로부터 불어올 이 실리콘 관련된 공급 강의 해소가 되겠죠. 엘캠의 전방 산업은 건설 자동차인데 중국 자동차 판매량 는 것도 긍정적이고, 경쟁사가 일본의 시네츠인데 글로벌 가격도 올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DMC,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실리콘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생산량이 어쨌든 올해까지는 증가해요. 가동률도 올라가고. 예. 그러나 이제 그 내년에는 어쨌든 증설이 좀 전무하다. 그러면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KCC 실리콘 매출액은 1분기에 전분기 대비 8% 증가하면서 2년 만에 첫 분기별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캠도 개선이 됐고, 그러면 좀 KCC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가격 인상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요게 25년도하고 26년입니다. 여기가 없죠. 증설이 여기 증설인데 증설이 없어요. 네, 사실상 증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DMC, 예, 실리콘 이제 원재료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는 좀 뭔가 업황이 좋아진다는 또 신호기도 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의 이경재 연구원님이 국내 조선사들 수주잔고 적어주셨는데 3~4배래요. 그러니까 많아요. 연간 매출 대비해서. 그래서 선박 건조 기간 2년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한 3년치 정도 일감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의 질 수익성은 계속 개선될 것 같다. 그래서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가 참 어려운데 실적이 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박수영 연구님도 반년간 투자들 만나면서 지겹도록 했던 얘기가 이제는 정말 바닥인 것 같은데 했는데 안 가고, 바닥인 것 같은 거 했는데 이제 지겨운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 가냐. 실적이 붙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이브, SM, JYP 등 아직은 실적은 안 좋을 것 같고요. 예, 업황이 어두운 이유는 실적이 전망이 우려되기 때문. SM 제외하면 연간 올해 실적은 감소할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도 비용 이슈 있어서. 예. 근데 2분기가 중요한 게 거의 모든 아티스트들의 앨범 한 건 및 콘서트가 실적에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봐야죠. 2분기 어쨌든 JYP든 뭐 하이브든 실적을 한번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포기할 이유는 없죠. 이미 뭐 많이 빠졌고 악재들은 다 선반영됐는데, 돌아가려면요, 이렇게 모멘텀 분명 하반기 많아요. 하반기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예, 아마 그 컴백하죠. 뭐 BTS의 지민이라든가 스트레이지 키즈가 돌아오고, 하반기에는 굵직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컴백을 하는데, 그게 컴백하는 건 좋은데 실적이 개선돼야 그런 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급등할 거란 얘기인데, 예, 실적이 안 좋으면 이런 게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엔 언제 실적이 좋아질 거냐. 예, 근데 지금 전망은 3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4분기에 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주가를 나쁘게 볼 필요 없죠. 어차피 4분기에 돌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또 뭐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그건 또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어차피 주가는 6개월 선행하니까. 그래서 4분기에 좀 개선될 걸로 좀 많이들 보는데, 예, 그걸 2분기 실적 보고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엔터주도 잘 버티세요. 지금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업종인데 잘 좀 인내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시는 7월 12일 날은 포스코가 자사주 이거 아주 좋죠. 예, 소각 매입 6% 소각하겠다고 3년 동안 연간 2%씩 하는 거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 주식도 여기 그 169억 9만 주 정도 소각을 한다. 이게 이제 전체 주식 한 2% 정도 돼요. 예. 그리고 25만 주를 장내 매수해서 소개하겠다. 요게 이제 25만 주를 추가로 매수해서 이제 없애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또 장내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로만 26년도에 11조 정도
매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매수는 일단 7월 10일 날은 아이패밀리 SC 아시죠? 여기 김태욱 대표. 그 최실아 씨 남편분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하고 여기 김성현 대표가 매수를 해서 6,700만 원께 많은 금액을 산 건 아니지만 네, 각각 좀 매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이 끝났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오후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찾아봤는데, 근데 그래서 코스피가 어쨌든 이렇게 쭉 올라왔고, 물론 하이닉스는 좀 빠졌는데, 코스닥도 강세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한국 증시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견조하고요. 한국은 뭐 오른 것도 없어서 부담은 없는 시장이다. 그게 뭐 참 장점이면 장점이겠죠. 참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틀째 팔았고요. 예, 주로 오늘 기계업종, 기계업종은 주로 뭐 방산도 들어가 있고 뭐 굴삭기 업체들도 있을 거고 뭐 로봇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바켓 판 것 같아요. 바켓 두산 바켓이 이제 그쪽 그 기계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오늘은 이제 운수장비가 방산이니까 아마 방산 산 것 같고 건설 음식료 쪽 이런 쪽은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섹터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뭐 예상했죠.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부터 뭐 굴삭기조 급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역시나 현대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DY파워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꽤 오늘 좋았다. 건설주들도 일단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GS건설도 오늘 급등했고 건설 기계 쪽도 다 오늘 급등하는 양상이었고 그리고 항공기 부품도 LIG 넥스원이 급등했고요. 방산주도 호재로 작용했어요. 어쨌든 보시면 그죠? 방산주 다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양상으로 오늘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도 이제 아무래도 방산주랑 좀 겹쳐 있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았고 반도체는 오늘 삼성전자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나온 뉴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네, 오늘 기관들이 웬일이죠? 400만 주 사버렸어요. 그래서 왜 샀는지 뭐 외국인이 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계에서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또 한 가지가 트럼프 수혜주가 원전주예요. 그래서 오늘 원전주들 근데 관건은 이번 주에 체코 원전이에요. 그거 안 되면 주가 급락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되면 당연히 더 모멘텀을 받겠죠. 근데 이제 물론 뭐 뉴스에 팔아라 해서 팔 수도 있겠지만 원전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서 중장기적으로 원전주한테는 수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도 일부 올랐고요. 요새 뭐 바이오 쪽도 뭐 견조하고 특히 요새 유한량이 좋죠. 네. 그리고 피팅주도 이제 나름대로 미국 좀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늘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미용기기도 오늘은 비올이 올랐고 참 그동안 APR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일단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도 다 반등을 일부는 좀 해줬고 게임주는 위메이드 맥스가 조금 올랐고요. 넵튠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일부 올라갔고요. 풍력보다는 이제 원전이 간 거죠. 뭐 그죠? 풍력주는 아무래도 안 좋죠. 그 트럼프가 되면 그래서 빠졌죠. 실제 풍력주는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전지도 악재죠. 트럼프가 되는 게 속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2차 전지한테 LG엔솔이 제일 많이 빠져버렸고요. 의료 AI 쪽도 오늘 뷰노는 좋았지만 오늘 뭐 다른 업체 JLK가 아마 유상증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공실 보니까 유증 때문에 그래요. 여기 480 금액이 좀 꽤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 AI 쪽이 좀 안 좋은 게 그 현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돈을 버는 회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유무상 증자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자 유상자 리스크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좀 엇갈렸죠. 뭐 루닛이나 뷰노는 오히려 올라갔는데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안 좋았고 석유화학은 오늘 롯데케미칼만 혼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금 올랐죠. 자동차도 오늘 대부분 좀 부진했고요.
MLCC도 그렇게 쏙 좋지는 그 타이어 MLCC도 오늘 좀 빠졌고, 삼성이는 엔화 강세 수혜주인데 글쎄요. 주가는 참 답답하네요. 근데 최근에 오르긴 올랐지만, 그리고 사막 콘덴서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3.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은 좀 혼조세였던 것 같고, 오늘은 그 상승 종목이 그래도 조금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또 오늘 딱 눈에 띄는 건 삼전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은 오히려 올라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하루 만에 급락해버렸고, 아무튼 참 이런 결정을 왜 했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두산그룹의 이번 결정은 좀 밸류업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결정이고, 두산 파켓도 결국 급락해버렸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은 좋았고, 삼양식품, 현대롯데 여긴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엔캠이 좀 빠졌지만 알테오젠 좋았고, 테크인 같은 이제 반도체 많이 올랐던 거 좀 빠졌고요. 대주전자재로 좀 빠졌고, 엔터조 아직 부진하고, 원익 IPS는 실적 추정치가 또 상향됐죠. 그래서 오늘 3% 정도 올라갔습니다. 수비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YC 올라갔고, WCP는 이제 2차전지 쪽 충격을 계속 받는 것 같고, 배터리 쪽은 여전히 안 좋고요. 그리고 FST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기업 중에서는 뭐 통신 장비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고요. 바이오 쪽 일부 비만 쪽 괜찮았고, 그러나 뭐 2차전지 쪽 확실히 2차전지가 오늘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도 좀 고생들 하셨고, 자, 트럼프의 피습으로 좀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한데,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이고요. 이제 실적 시작됐으니까 뭐 너무 막 트럼프가 된다는 쪽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시장 이미 그걸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또 시장은 적응을 해 나가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처럼 뭐 갑자기 굴삭기가 튈 수도 있고 방산주가 튈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간 경우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일부 현금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다만 신재생 에너지나 2차전지가 좀 걱정이죠. 여기는 어쨌든 계속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가 자꾸 되면. 그러니까 참 애매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참 힘든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나 2차전지 쪽은. 그리고 반대로 이제 조선이나 뭐 이렇게 뭐죠, 화석연료 이쪽은 확실히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뭐 누가 되든 크게 상관없고요.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좀 트럼프가 더 유리한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업종별의 좀 차별화는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또 삼성전자가 8만 원대 회복돼서 9만 원만 가준다면 위가 열릴 것 같은데, 한번 그런 흐름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